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까지 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해요. 그죠? 제곱거리 합의 최소값 어디서 갖는다? 좌표의 평균에서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세 좌표의 평균 찾아주시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여기도 뭐 활용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 소매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고 한다. 운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도 했는데 답을 안 찾아줬어 이거.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점 P는 A, B, C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런데 지금 세 점이 같은 선상에 있죠? 그럼 Y좌표는 할 필요 없습니다. Y좌표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P점이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Y좌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큰일 났네. 오늘 왜 졸려하지? 너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그래? 자, 졸리면 일어나주세요. 자, 요걸 이렇게 선생님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도 답은 똑같다고. 어차피 ABC의 위치를 찾는, P의 위치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놓고 문제를 풀 거고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AB의 길이가 BC의 2배래요. 그러니까 총 3칸을 나누자고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이 셋의 평균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어떻게 주는 게 좋아? 너를 0, 한 칸, 두 칸, 너를 2, 너를 한 칸이니까 3 이렇게 주더라고. 괜히 이상하게 풀지 마. 그럼 너네 셋의 평균은 2분의 5, 2.5예요. 아이, 3분의, 나 이렇게 계산이 안 돼. 3분의 5. 3분의 5니까 3분의 5면은 여기 어딘가 있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A, C 사이 어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요건 오늘 배울 거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직은 답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어. 자, 15번 문제는 뭘 할 거냐? 갑자기 GM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를 구하래요. 뭐가 생각나시는지 혹시 보이세요? 파프스의 중선 정리가 생각난다고요. 왜냐? 무게 중심이니까 이게 중선이거든요. 그럼 나는 AM의 길이를 구하러 갑니다. 너의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16 곱하기 6이에요. 같아요. 2배의 너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요렇게 해서 AM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계산은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찾는 이 GM은, 선분 GM의 길이는 기대비가 2대 1이니까 AM 길이의 3분의 1이다. 요렇게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요런 데 쓸 거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16번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또 뭐가 보여야 되느냐?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합니다. 그럼 이 길이 같고 이 길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나 AC의 길이 구하는 거지?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보면 네가 중선이에요. 너를 X라고 하고 너 8이니까 너는 4고요. 어차피 여기는 평행사변이니까 6이고요. 됐죠? 그럼 파프스의 중선 정리, 너의 제곱, 너의 제곱, 2배의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이렇게 해서 X의 값 찾은 다음에 AC는 2배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17번 문제도 파프스의 중선 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중선이 아니에요. 중선은 아닌데 삼각형을 잘라보면 중선이 됩니다. 나한테 AM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을 하래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Y라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요렇게 생긴 삼각형 보자고요. 중선이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얼마짜리냐? 다시 18짜리야. 왜 잘렸냐? 여기 18짜리입니다. 길이가 18짜리예요. 자,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6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삼각형에서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하면 14의 제곱은 더하기 y제곱은 2배의 36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또 중선 정리를 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2배의 36 더하기 가운데 y제곱과 똑같아요. 됐죠? 우리가 구하는 건 연립방정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는 것 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죠? 그럼 그냥 둘이 더해야지 뭐. 196 72, 144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144 날라가고요. 너 넘어오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96이다. 이렇게 답 찾을 수 있다. 됐지? 어렵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보충문제 해놓은 게 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다. 됐죠? AP 더하기 BP가 될 수도 있고 점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PA 더하기 PB 이거의 최소값인데 전제 조건이 이 P는 움직이는 동점이고요. 여기 있는 A와 B는 고정된 정점이라는 전제하에 가도록 하자. 됐죠? 자,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저 P라는 녀석이 조건이 있냐? 임의의 점 P냐? 됐죠? 그 직선 위의 점 P냐? 직선이 아닌 점 위의 P냐? 근데 직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저 P가 원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막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한정 지어 놓을 수 없어. 됐죠? 그래서 P의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 자, P의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P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선분 AB가 된다고요. 돼? 기억나지? P의 조건이 없다 그러면 최소값은 선분 A, B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점 P는 어디에 있느냐? 점 P는 선분 AB 위에 존재하면 돼요. 어디에 존재하든 관계없이 그냥 선분 AB 사이 어딘가 P가 찍히는 순간 최소값이 된다고요. 됐죠? 이걸 가지고 점 4개짜리로 바꿔도 봤어요. 그리고 PA, PB가 아니고 루트를 쓴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분명히 보충 설명에 다 했습니다. 자, 조건이 있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 이렇게 부르기를 약속했어요. 됐죠?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다. 여기 위에 P가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도 선생님이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페이크 문제가 딱 하나 있을 수 있어요.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B가 이쪽에 있어. 그럼 굳이 대칭 이동시킬 필요는 없지. 그냥 선분 AB가 된다고.
오케이? 와, 큰일 났어, 오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 B라는 점을 선생님이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저 P가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대칭 이동은 데칼코마니 하는 거니까 수직이면서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B'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 됐죠?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선분 A, B 프라임이라고 하면 된다. 자, 이것도 활용 문제 몇 개 보여드렸어요. 그죠? 거울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복습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제곱거리의 합의 최소값.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P의 조건이 있느냐, P의 조건이 없느냐. P의 조건이 없다. 그럼 무조건 좌표의 평균. 그러니까 이건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점 P를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 최소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P의 조건이 없다. 그럼 좌표의 평균에 P가 위치하면 된다고 했고요. P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점 P를 A, 선생님 여기 FA라고 썼지만 그냥 A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2차 함수 푸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정리됐어?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다예요. 자, 한 문제 안 푼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도를 좌표 평면 위에 옮겨 놓았을 때 A 마을은 원점에서 B 마을은 4,5에 위치해 있대요. A, B 사이에 X축에 평행한 폭이 2짜리인 강이 흐르고 있다. A 마을을 출발하여 강을 수직으로 건너 B 마을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최소가 되도록 하래. 근데 중간에 강이 있어.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안 된다고. 선생님, 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으면 되잖아. 다리를 비스듬하게 놓으면 문제점이 뭐야? 첫 번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다리가 무너질 거야. 무너질 수 있다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리는 여기에 수직으로만 건설할 거라고. 이해돼? 그럼 도대체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시험 문제는 평행사변형을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선생님 작업이 좀 이상하시겠지만 잘 봐. 지금 요 A점이 0,0이에요. 여기 중간에 강의 폭이 2짜리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위에 있는 선이든 아래에 있는 선이든 관계없어요. 니네가 하기 편한 걸로 가. 선생님이 요 위에 선을 밑으로 쭉 내릴 거야. 강을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을 여기로 옮겨올 거야. 이해돼? 이 강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럼 이 강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아래로 이만큼 내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선이 내려감과 동시에 누구도 같이 내려가느냐? 요 B점도 같이 내려가야 돼. 얼마만큼? 이만큼 같이 내려가야 돼. 얘가 이 선이 여기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요렇게. 그럼 이제 강이 없어진 거야. 됐어? 그리고 B 마을의 위치가 B'이라고 합시다. 4,2가 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3 미쳤나봐. 나 왜 빼기를 이렇게 못해?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오케이? 잘 봐. 이 선을 그냥 이렇게 내린 건데요. 너를 이만큼 내려서 너도 이만큼 내려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이 길이야. 돼? 얘를 이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야. 그럼 요 부분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생긴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찾는 최소값은 다리가 여기에 건설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순간 요렇게 갔다가 요만큼 가는 거랑 똑같아진다고요. 됐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4, 4, 16, 9라서 5고요. 거기다 다리의 길이 이만큼 더해서 7이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돼? 그림을 다시 옆에다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된 거야. 강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들렸다가 강을 갔다가 이렇게 들린 거리 중에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하니라고 하는 순간 통째로 너와 너를 통째로 두 칸씩 평행 이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이 선은 여기로 왔을 거라고. 됐어? 그리고 나서 연결합니다. 그럼 이 선이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만났잖아요. 됐지?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선을 위로 올라갑니다. 이만큼. 빨간색만큼. 그럼 너도 빨간색만큼 움직일 거고요. 그럼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될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직선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제가 될 거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된다. 됐어? 그래서 이건 평행이동, 평행이동. 두 점 사이 거리, 거기다가 다리의 길이만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된 겁니다.